대통령이 북한 가서 연방제를 사인하고 왔어요. 연방제를 결의하고 왔다고요. 자, 이거는 헌법 위반이요, 아니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예. 우리 헌법은 왜냐면 이제 그 국가의 요소가 3대 요소인데 네. 주권, 영토, 국민을 말하잖아요. 네. 1조가 주권이고 2조가 국민이고 3조가 영토입니다. 네. 또 우리 보면 4조에다가 통일에 대해서 헌법이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저 4조가 나오죠? 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고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민족 간의 통일을 헌법은 금하고 있고 통일의 결과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국가의 것을 헌법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김대중 또 노무현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네. 3대 대통령이 연방제를 가서 사인을 하려면 네. 그것도 안 되겠지만 최소한 국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고 사인해야죠. 예를 그것도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가정해보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아니면 국민 투표를 붙여서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고 사인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도 해도 그것도 위반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건방진 3대 대통령 이 개새끼들이 예. 지들 마음대로 가서 연방제 통일을 사인했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형량이 몇 년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목사님. 하나? 예. 하나가 뭐예요? 적국과 합쳐서, 적국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항적한 자는 여적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아, 몇 년형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사형? 네. 이 두 놈은 죽었고 한 놈 살았는데 문재인을 처형해야 됩니다. 처형. 목사님, 그 문재인이가 네. 북한에 가서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목사님 없지만 네. 아주 발견을 못했잖아요. 사인했어요. 했지만 못했지.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아니요, 진짜 영상에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남측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표현했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네. 이 문재인의 정체를 선목사님. 처음 딱 대통령이 됐을 때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가문광장에 제가 시국 선언문을 자리 잘 듣고 잡았네. 그래서 시국 선언문을 듣고 가문광장에서 수없는 500만 국민들이 튀어나오고 한 번씩 나와서 서명하고 간 사람이 1850만 명이 됐습니다. 이 가문운동 때문에 나라가 생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문운동한 영상을 내가 미국의 상원의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편집해서 가져간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봅시다!
전쟁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이렇게 싸웠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가 강화문에서 이렇게 투쟁을 안 했으면 네. 정권 찾아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백하게 불가능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예.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24만 표 차이. 또 심상정 때문에 네. 사는 것이죠, 저희가. 예. 그 목사님께서 2019년 6월 달에 구국선언을 하셨고, 그 구국선언을 하실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목사님 따르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밖에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오늘 같은 추운 날씨 영하 15도였습니다. 그 전날 진눈깨비가 와서 밑에는 다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 밑에 스트로프 한 장 깔고 목포 한 장 듣고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십시오. 홍콩 브렉십이요 3달밖에 못했어요. 결론 못 냈어요. 결국 홍콩은 중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강화문 운동은 인류 역사 2000년의 기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어요. 정권 교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 제가 그때 강원 광장에서 3번 구속됐는데 핵심 제목이 뭐냐? 문재인은 간첩이야 이 자식아. 이것 때문에 제가 76개 혐의로 제가 구속이 됐습니다. 3번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받는 중에 혹시 여기 구조 변호사님 오셨나요? 왔으면 좋네요. 판사님들이 물었어요. 저를 보고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토보다기에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네. 이 내용에 보면 그 안에 스스로 자기가 간첩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은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청와대한테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을 재판부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네. 못 내놨어요. 두 번째 다시 요청했어요. 못 내놨어요. 세 번째 다시 내놓으니까 못 내놨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열받아서 76개 혐의 전체를 나한테 다 무죄를 때린 것입니다. 내가 풀려 나온 뒤에 도대체 이 USB 내용이 어디 있느냐? 국가기록보존소에 당연히 넣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은 자기 집무실로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넣어야 기록물 보관소에.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질문했어요. USB 내용이 기록 보존소에 들어왔냐 했더니 거기는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문재인은 깜빵 가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변호사들이 집요하게 추적을 했더니 이것을 USB를 완성한 데가 어디냐가 통일부로 드러났어요. 통일부 장관, 현재 우리 편 통일부 장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의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넣었어요. 이 USB 내용을 공개하라. 통일부가 가지고 있다 하니 했더니 해답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요. 집에 갈 생각하지 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피가 오나 그 다음 뭐예요? 강원에서 4년 동안 부르짖었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완전 살려준 게 아니라 겨우 5년 연장시켜줍니다. 이미 벌써 1년 반 지났습니다. 3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총선에서 한 선이라도 치면 그날부로 대한민국 끝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이 왔느냐? 통일부 장관이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면 그것을 김정은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박문성 장관님 나오세요. 자,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이걸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국가 기밀 사항이 심각한 내용을 김정은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9.19 합의가 뭐예요?
9.16 합의가 뭐예요?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때에 북한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은 3장 플러스 구속조항이 되어 있는데 전부 우리의 눈과 귀와 손발은 묶고 북한에 유리하게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정찰 수단이 우리 비행기가 MDL을 기준해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지나가면서 할 수 없도록 물려놨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등을 실시하지 못하게 했고 네. DMZ 가까운 데서 사격 훈련을 포함한 훈련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미연합연습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왜 그런 합의를 전쟁도 못하도록 만들고 지피를 다 헐어버리고 왜 그런 합의를 왜 했을까요? 아니 간첩이라 그래요. 당연히 뭐 간첩 아니면은 네. 뭐 좀 생각이 못하는데 저도 지금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그때 왜 우리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가 장관이 못했느냐. 그때 장군님은 제대했어요 안 했어요? 내 제대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가만 안 둘라 그래요. 다행히 제대했습니다. 제대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 국방부 장군님들이 이런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4월 10일 총선에서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해줄 테니까. 이 외에는 없어요. 아니 근데 장군님 육사 나왔죠? 김일상입니다. 1사단장 하셨죠? 1군단장 했죠? 네. 자유투 부대 사단장 했죠? 네. 그런데 왜 구태타 못해요? 문재인 저런 걸 보고 목사님이 자꾸 그때 바로 비밀을 공개하셔가지고 참 말도 잘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하는 것이 이것이 혁명입니다.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면은 쿠데타를 합니다. 성공하면은 혁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가 있지만은 5.16 군사혁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세계 6위의 선진국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힘당과 우리 보수 우파가 200석 이상을 반드시 해서 3년 안에 자유통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자, 이제는 4.19처럼 학생들이 그런 일을 못하죠. 또 박정희 대통령처럼 5.16 군사혁명 못하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선거혁명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4월 10일 날 우리 한국교회 세례받은 사람이 1700만인데 1700만입니다. 목사가 30만입니다. 장로가 25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선거혁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마지막 말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크리스찬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저는 강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5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을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계속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식민지 36년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하고 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나라 이런 다음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로 인해서 박해받은 역사를 전혀 모르십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너희는 예루살렘 길을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느니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오늘 13개 교단의 우리 목사님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6.15 선언 합의를 하고 연방제 통일안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일이 있고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전국의 주사파 지도자들 700명이 충청북도 군자산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주사파는 정당으로 들어가서 의회에 진출해서 이 정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큰 변화입니다. 대남 적화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들이 첫 번째로 뭐라 하냐면 2004년도에 민노당에 쳐들어가서 민노당을 접수했는데 그때는 큰 재미를 못 봐요. 왜냐하면 민노당이 분열해가지고 싸움만 뱉어지게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2011년도에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등 좌파 정당들이 합쳐서 통합진보당을 만들어서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에 진출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2014년도에 결국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14년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라졌느냐?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고 어떻게 됐냐면 15년도에 그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이 일어나서 친노무현파와 비노무현파로 나눠져서 비노무현파는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친노무현파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인영, 임진석, 우상호 등등 이 NL 주사파들이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 문재인을 당 대표로 만들고 그 다음에 2016년 그 다음에 4월달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합니다. 그때 인재 영입을 할 때 누가 들어갔냐면 바로 이 주사파 세력, NL 주사파 세력, 통진당에서 나온 주사파 세력이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칭한 바로 그 야당, 문재인이 당권을 잡고 있는 그 야당으로 대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2016년도에 선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실제로 2020년도가 되면은 대규모로 이 주사파 출신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가 1차 불가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불가리를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2차 불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불가리는 이제 1세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족보에 없는, 즉 NL 족보에 없는 인간들은 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파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결국 한총련 세대라고 하는 이 50년대생 90년대 학번 한총련 지도자들 그룹이 진성주사파인데 이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거 들어가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건 승리하지 않건 간에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아주 색깔이 분명한 주사파 정당으로 되는 것을 저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들이 총선에서 많이 당선돼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의석을 확보한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원래 예언을 하면 안 되는 성사자인데 제가 예언을 한다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곧바로 헌법 개정으로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어떻게 헌법을 바꿀 것이냐면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바꿔서 대한민국이 아닌 불법으로 저 북한 땅을 점령하고 있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하여 그래서 이 국가 대 국가의 연방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헌법 개정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분명히 삭제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리 의회에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연방제 통일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미리 해놓고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로 나갈 것이고 만약에 2027년도에 이재명이나 혹은 그와 같은 주사파가 지지하는 그런 꼭두각시 대통령을 당선시킨다면 곧바로 연방제 통일로 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좌파지만 이 사람들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못 해냈으니까 이제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진짜로 간첩 수준에 속한 경기 동부연합 이 사람들이 국회로 다 들어가겠다고 이재명이가 지금 그쪽으로 공천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복잡한데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다른 말씀은 이제 방송을 통하여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심각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있어요? 이걸 막아낼 사람은요, 저 국민의힘 정당 저 머저리 같은 놈들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요 조선일보의 유군일 노평론가가 지난주에 조선일보 기고한 거 보셨죠? 저쪽 애들은 저쪽 편은 전쟁으로 나오는데 우리 국민의힘 정당 사람들은 정치로 하고 있다. 자, 저쪽은 전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정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 국민의힘 정당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벌써 오늘 같은 세상이 온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지자요 선각자인 조영기 목사님은 20년 전에 이미 벌써 경고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경고를 똑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봐 주세요.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접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오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자, 김중원 목사님의 정말로 피 끓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북한으로 갔어요. 괜히 대한민국에 살지 마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김정은 어르신의 이 경고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뭐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다 10사람이 공동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규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제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저희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 김학성 교수님 잠깐 다시 한번 나오시고. 자, 보십시오. 이 중에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핵심.